자, 오늘은 13번 시험지 송산중에서 시험 봤던 좀 횟수가 되긴 했지만 우리 주일들이 시험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돼서 송산중 시험지 해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는 소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선생님 계속 개념 설명하고 있죠. 자연수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과 소수와 합성수. 나누는 기준은 약수의 개수죠. 1은 약수가 몇 개 있는 수? 한 개 있는 수. 소수는 약수가 몇 개 있는 수? 두 개 있는 수. 합성수는 약수가 세 개 이상 있는 수. 이게 기초 개념이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1은 그냥 1로 분리를 해내고 소수의 그 약수 두 개가 누구랑 누구냐면 1과 자기 자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수랑 합성수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 1을 빼놓고 나면 소수는 다른 수로 나눠지지 않고 합성수는 다른 수로 나눠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기 1번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뭐 에라토스테나스의 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1을 먼저 지우고 2가 소수가 되고 그 다음 2의 배수를 이렇게 지우기 때문에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그리고 유일하게 짝수고 가장 작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이다. 소수는 다른 수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소수, 예를 들면 뭐 3과 5,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관계니까 서로소가 확실하죠. 예, 등동댕입니다. 소수와 합성수의 곱은 합성수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소수 2하고 그치? 합성수 9하고 곱하면 9가 3으로 나눠지는 수잖아. 그럼 얘도 3으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합성수다 맞는 말이죠.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여기 써놨잖아요. 예, 네 번째도 맞는 말이죠. 다섯 번째, 모든 자연수는 소수와. 이게 함정이라고. 소수와 합성수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누가로 돼 있어? 1과 소수와 합성수.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야? 3개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렇죠? 자연수의 종류는 1과 소수와 합성수죠. 1번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다.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3은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그치? 5는 남기고 5의 배수. 선생님 4는 어디 갔어요? 2의 배수 지울 때 지워졌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에라토스테네스예요.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아니고 소수를 찾는 방법이죠. 1과 20 사이의 자연수 중 소수는 모두 7개라고 했는데 1과 20까지의 소수는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죠. 2, 3, 5, 7, 11, 13, 17, 19 모두 8개입니다. 1, 2, 3번 다 틀렸고요. 소수의 개수는 유한하다? 소수의 개수 유한하지 않아요. 50까지만 찾아본 거지. 그 이유로도 굉장히 많죠. 무한하죠. 4번도 틀렸어요. 자연수 범위 내의 소수를 모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주어진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소수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 5번이죠. 1번과 2번 정답 전부 다 5번이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전부 다 소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3번은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제곱. 반복 곱하기죠. 같은 수를 이 같은 수가 누구야? 미수죠. 미수를 반복해서 곱하죠. 몇 번 곱하는 거야? 지수만큼. 근데 반복해서 곱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3번 문제의 특징이에요. 3에 2015제곱을 했는데 3을 2015번은 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지. 3을 한 번 곱하면 3이야. 3을 두 번 곱하면 3, 3은 9잖아. 3을 세 번 곱하면 3, 9, 27인데 1의 자리 수니까 7이 나오지. 27에다가 3을 곱하면 3, 7이 21이니까 1이 나오고 다시 3, 9, 7, 1, 3, 9, 7,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몇 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 거야? 4번 반복하는 거지. 4번 반복. 그럼 2015를 4번 반복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될 거니까 4로 나눠보는 거지. 그래서 2015를 4로 나눠보면 4, 5, 20, 0, 4, 3, 12 하고 나머지가 3인데 그치 이렇게 3, 9, 7, 1이 503번 반복된 다음에 3번을 더 간다는 얘기니까 한 번, 두 번, 3번이죠. 그래서 3의 2000제곱에 2015제곱의 1의 자리수는 세 번째 있는 7이에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5의 2015제곱을 보면 5는 한 번 곱하면 5, 5의 제곱도 5, 5의 세제곱도 5, 5의 네제곱도 5, 계속 5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5죠. 그 다음 7의 2015제곱을 해보면 7을 하나로 쓰면 7, 7, 7에 49, 7, 9, 60, 3, 7, 3, 21. 그 다음 다시 7, 9, 3, 1. 그럼 얘도 503번 반복되고 해봤으니까 세 번째 있는 수겠죠. 똑같이 2015니까. 그 다음에 11. 11이고요. 11인데 1의 자리수는 1이고 11에다 11하면 121이니까 또 1이고 또 1 곱하면 또 1이고 얘 계속 1이죠. 이렇게 11에 2015제곱. 그래서 보면 3하고 7의 거듭제곱은 3, 9, 7과 7, 9, 3, 1로 반복을 하고 5하고 11의 거듭제곱 5하고 1 계속 5하고 1이다 이거지. 여기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친수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16. 네, 1번입니다. 4번. 올해 어느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의 수는 남학생이 135명, 여학생이 126명이다. 각각 갖도록 가능한 많은 학급. 자, 학급의 수가 학생 수보다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적어지면 무슨 문제? 약수 문제. 약수 문제면 무슨 문제?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지. 그래서 135하고 126을 갖다 놓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고. 3으로 나누면 3, 42, 3, 55, 3, 42, 3, 26.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55, 3, 1은 3, 3, 42, 15와 14는 서로 소죠.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최대 공약수가 1인 구수에 가는 게.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3, 3, 9, 학급수는 9학급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여기는 여기가 중요해요. 싸우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면 얘는 작아졌으니까 약수 문제고 얘는 커지는 거니까 배수 문제죠. 배수 문제는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죠. 50과 30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15로 나눠주시면 5와 3과 2고 최소 공배수는 2개만 나눠줘도 나누지만 여기 2개가 나눠지는 수가 없고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가 다르게 이렇게 싹 다 곱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5, 3, 15, 15 곱하기 2에서 20, 30, 30 곱하기 10, 300이네요. 최소 공배수가 300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싸우면 이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가 가로도 300, 세로도 300, 높이도 300이 된다는 얘기니까 박스 개수를 구하려면 배수니까 300이 나누기 앞에 와야 되고 300 나누기 50 하면 가로로 6개가 들어가고요. 300 나누기 30 하면 세로로 10개가 들어가고요. 가로가 6개고 세로가 10개면 한 층에 60개의 상자를 쌓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300 나누기 20 하면 이렇게 15층 높이로 15층을 쌓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의 박스의 개수는 60개씩 15층을 쌓았다 이렇게 되죠. 900개가 필요합니다. 900개. 3번이죠. 자, 이제 소인수분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치고 뒤에 서술형에서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정수와 유리수로 가면 수직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했죠. 절대값도 다 수직선에 관련된 있는 이야기예요.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요. 절대값은 방향을 무시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 같이 있을 수 있죠.
다음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값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출발해야 돼요. 수직선을 그리면 제일 먼저 정가운데 0을 딱 찍어놓고 출발합니다. 힌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랑 B랑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거랑 같다. 첫 번째 힌트. 둘이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을 씌워서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지. 둘 다 양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2하고 5야. 그러면 7이지. 얘도 7이고. 그럼 둘 다 양수인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둘 다 음수야. 얘 마이너스 2고 얘 마이너스 3이야. 그럼 5지. 둘 다 음수인 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한 개가 0이야. 그래도 만족하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만족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만족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2면 왼쪽은 3인데 오른쪽은 7이죠. 그렇죠? 5 더하기 2에서.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두 정수 중 적어도 하나는 수직선 위에 0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그럼 위에 중에서 둘 다 음수인 게 지워지죠. 그쵸? 둘 다 음수인 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원점에서 먼 정수의 절대값은 다른 정수의 절대값의 4배다. 0의 4배를 하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탈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고 다른 것도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수직선에 가서 표현할 수 있지. 몇 배다? 4배다. 그렇지. 그럼 A가 큰지 B가 큰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A를 작게 만들게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한 칸이에요. 그렇죠? 4칸을 가야지. 2칸, 3칸, 4칸. 여기 B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 한 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원점에 가까운 수의 절대값이 3이래. 아 이게 3이래. 여기가 3. 한 칸이 3이래. 그럼 6, 9, 12. 여기 12네. 그렇지? 이렇게 다 알아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A 빼기 B의 절대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3 빼기 12의 절대값이니까 9죠? 그렇죠? 9. 이렇게 힌트 하나씩을 좁혀서 퍼즐을 풀듯이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7번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 수직선을 안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수직선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먼저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 수직선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대분수를 배운 거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가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표시해야 되고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은 1도 못 넘어가니까 여기죠.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문집적으로 절반 정도를 나눠준 거예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정수만이 아니라 유리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여긴 유리수고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모두의 수지. 이렇게 있는 수 중에서 분모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통분을 해줍니다. 통분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고요. 얘는 4분의 5고요. 얘는 4분의 2죠. 기약분수랍니다. 그럼 다 써볼게요. 4분의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원래는 하나씩 다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죠. 기약분수라고 그랬으니까 약분이 끝나지 않은 기약분수. 예, 약분 끝났죠. 4랑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죠. 약분 되잖아, 4로. 얘 되죠. 약분 되잖아. 지워야지. 얘 되죠. 약분 되니까 지워야지. 얘 되죠. 약분 되니까 지워야지. 얘 되죠. 그리고 0은 기약분수가 아니고 그냥 0이잖아요. 지워야죠.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기약분수는 몇 개냐? 6개다. 8번. (85) 이하의 홀수 A에 85 이하의
85보다 작거나 같고 홀수래 표현해줘야 돼. 약수가 4개랍니다. 또 약수의 개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다시 또 돌아와서 소인수분해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약수는 소인수분해에서 칸수를 세는데 1이 들어갈 칸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수보다, 그래서 여기 미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지수보다 한 칸 많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미수를 만들어 놓고 지수보다 한 칸 많아지고 지수보다 한 칸 많아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3개의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약수가 4개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3이어야지 4개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소수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얘가 홀수라 그랬잖아. 2를 갖다 넣으면 얘는 짝수잖아 무조건. 그래서 3을 갖다 넣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계산하면 3의 4제곱이고 81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5의 4제곱은 85보다 커지니까 못 찾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여기도 홀수가 와야 되고 여기도 홀수가 와야 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곱해서 4가 되면 여기도 1이어야 되고 여기도 1이어야 돼. 아 잠깐만요. 3의 4제곱이 아니지. 3의 세제곱이지. 이 플러스 1이 약수계수 구하려고 하니까 3의 세제곱에서 27 찾아지고요. 5의 세제곱 안 되죠. 네, 하나 찾아지고, 그럼 여기는 3, 5, 15. 직접 구해보면 돼요. 15 약수 1, 3, 5, 15 4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7에 소수 중에서 홀수만 갖다 놔요. 3, 7에 21. 그렇지? 그 다음 9는 소수가 아니에요. 3 곱하기 11에서 33. 공간이 좀 없네요. 3 곱하기 13에서 39. 그렇죠? 3 소수고 13 소수니까 3 곱하기 17에서 51. 3 곱하기 19에서 57. 3 곱하기 23에서 69. 오, 되게 많네. 25 소수 아니고 27 소수 아니고 3 곱하기 29에서 87이니까 얘는 탈락. 이제 8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3으로 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5, 7에 35. 5 곱하기 11에서 55. 5 곱하기 13에서 65. 5 곱하기 17에서 85. 85 이하니까 85도 들어가죠? 그럼 얘도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7 곱하기 11에서 7, 9는 아니니까 9는 소수가 아니니까 7 곱하기 11에서 77. 7 곱하기 13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얘가 함정이네요. 그래서 13개. 8번 답은 13개. 이걸 꼼꼼하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7번에 6개였고 8번에 13개였죠. 7번에 1번, 8번에 2번. 지금도 틀렸을까봐 점검해보는 거예요. 맞죠? 예. 이제 맞게 다 풀었습니다. 다음 9번. 이건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한번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표는 세계 표준 시각에 대한 것이다. 이를 보고 모스크바 시각으로 4월 30일 오후 10시에 서울에서 모스크바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실시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9번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 거고요. 어디다 걸 거냐면 모스크바에다가 걸 건데 4월 30일 오후 10시. 이게 모스크바 시각으로 4월 30일 오후 10시예요. 그러면 GMT는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여 빠른 시각은 플러스 느린 시각은 마이너스 표현한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준을 런던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빠른 시간이 플러스니까 모스크바는 런던보다 3시간이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런던이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시면 모스크바가 오후 4시니까 그치? 빠른 시간은 플러스 느린 시간은 마이너스로 얘가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모스크바 시간이 런던 시간으로 바뀌어야죠. 런던 시간으로 바뀌면 4월 30일 3시간이 더 앞으로 당겨져야 되니까 오후 7시가 되죠. 런던은 4월 30일 오후 7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서울 시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런던 시간과 서울 시간을 비교해보면 9시간이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오후 7시에다가 9시간이 늘어나면 날짜가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짜가 넘어가면 4월 다음 날이 되는 거지. 그치? 다음 날. 근데 4월 달은 31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월 1일로 넘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5월 1일 자 여기다가 9시간을 더해주면 16시가 됐으니까 12시가 넘어가서 오전 4시가 되겠죠. 5월 1일 오전 4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인 런던으로 갔다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좀 헷갈리네. 9번 답이 5번인가? 네 맞네요. 10번. 이제 유리수의 연산 파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다. 예, 맞는 말이죠. 당연히 0에다가 뭘 곱하면 무조건 0이죠. 곱셈은 교환과 결합이 성립한다. 예, 맞는 말이죠.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그렇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나눴다라는 표현을 하면 3 나누기 1 하면 안 나눈 거예요. 3이에요. 그 0의 의미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3 나누기 0에도 3이 돼야 돼요. 그럼 0하고 1이 같은 수가 돼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절대로 0으로 나누는 행동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서로 다른 보호를 가지면 곱하면 음수 마이너스가 한 개일 테니까 그렇지? 복잡한 식에서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계산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수학에서는 절대 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1번 다시 또 수직선과 절대값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네요. 이 있고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데 양수고 음수인 것만 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푸후 먼저 판단하면 1번은 양수죠. 2번은 A에서 B에서 A를 빼라는데 내가 그린 대로 여기가 더 짧으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죠. 둘이 곱하면 음수죠. 양수랑 음수랑 곱했으니까. 그쵸? B에서 A를 뺐구나. B에서 A를 뺐으면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얘 음수죠. 그냥. 그 다음에 A랑 B랑 더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죠. 다섯 번째, A에서 B를 빼면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이 되죠. 그럼 일단 음이 나오는 얘들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다시 일일이 짚어보면 만약에 이 그림일 때 1번은 요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해요. 5번한테 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양수가 나온다 그래도 3번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한테서 얘를 둘이 싸울 거니까. 그래서 제일 큰 건 5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도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A는 한 2로 하고요. B는 마이너스 1로 하시면 1번은 2가 되고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2번은 마이너스 3이 되죠. 3번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아무거나 양수음수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됩니다. 4번은 1이 되고요. 5번은 3이 돼서 5번이 제일 크죠. 그렇죠? 양수 음수 중에 니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돼요. 음수 쪽 숫자가 더 커도 상관없어요. 혼합 계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중요해요. 잘라야죠. 제일 크게 잘라야죠. 제일 마지막에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잘라놓고 쟤는 뭐 나중에 계산이 되지만 미리 계산 못해요. 마이너스가 1개고요. 2가 3번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여 끝에서 여기도 또 잘라놔야지. 맨 뒤에도 쓱 잘라놓고 플러스 4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세 문제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마이너스 하고 괄호치고 여기가 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3 나누기 5분의 3이잖아요. 그럼 저기는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3 곱하기 3분의 5로 고쳐서 계산해갖고 오면 되죠. 그럼 5예요.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여기 중간가루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산 순서를 잡자면 1번 그리고 2번이죠. 그리고 여기가 3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그 다음 계산된 2번 계산을 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1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나머지 이제 다 결합하면 돼요. 얘네들이 계산하기 쉬우니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6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곱하기가 아니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계속 마이너스고 둘이 더해 이런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7 네, 저거 4번입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0.2) 곱하기 a의 역수를 2분의 3이라 할 때 역수는 부호까지 그대로 놓고 분수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뒤집는 게 제일 편안한 방법이고 역수의 정의는 곱해서 1이 되게 만드는 수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2 곱하기 a는 제2의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3분의 2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얘가 10분의 2니까 a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0이죠. 그래서 a는 3분의 10이에요. 그렇죠? a는 3분의 10. 4분의 5의 역수를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b는 그대로 4분의 5에서 뒤집으면 되니까 5분의 4죠. 네. 마이너스 c분의 1의 역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번엔 얘를 역수를 할게요. 마이너스 c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c고 마이너스 c가 5분의 6이죠. 그럼 c는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누구를 뒤집어도 되니까요. 그 다음 괄호 나누기 괄호 곱하기 괄호. 우리 대입할 때 항상 괄호 쳐야 되니까 3분의 10 a 나누기 b 5분의 4 곱하기 c 마이너스 5분의 6이고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마이너스고 이제 절대값만 3분의 10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이고 당연히 약분 처리하셔야죠. 5, 5, 3일은 3, 3이 6, 2는 2, 2는 4, 2는 2, 2는 10 마이너스 5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
14번 문자화식에서의 곱셈 나눗셈 교의 생략. (1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A 나누기 B 나누기 C는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 돼서, 저거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잘 똑같냐 보는 거야. BC분의 A. 예, 똑같네요. 2번 A 플러스 B 나누기 C는, 이건 뭐 곱하기를 고치지 않고 C가 밑으로 내려가고 A 플러스 B 흩어지지 않아요. 바로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맞네요. 3번 2 곱하기 x 곱하기 x 나누기 y, 마찬가지로 y만 밑으로 가면 되고요. 2x 제곱이죠. 예, 맞네요. 4번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나오고 1은 눈에 안 보이게 쓰고 ax. 맞죠? 네. 5번이 정답이겠는데 5번이 어딜 틀렸는지 봅시다. b 나누기 c, b 빼기 c군요. 미안. b 빼기 c가 묶여 있고요. 나누기 3 곱하기 a면 3만 밑으로 내려가고요. a하고 b-c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a가 밑으로 내려갔죠. 틀렸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렇죠?